네, 어서 오세요. 네, 어저께 급등장에서 이게 제가 환장하겠습니다. 4월 1일 날 급등할 때도 공방한다고 없었는데 수요일 날 공방할 때마다 장이 올라가지고 저만 없어지면 장이 좋네요. 저 없을 때 장 좋으니까 좋으시죠? 저 없을 때 장이 좋아. 예. 오늘 제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장이 저만 없으면 좋아진다고 하면 제가 과감하게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자, 어제 폭등장이었죠. 폭등장이었고, 오늘 뭐 미증시 급등인데 지금 이제 선물은 좀 약해. 약세. 뭐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재봉쇄 됐다 그래가지고 호르무즈 재봉쇄 요거 뉴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약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저 없을 때 어제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는 게 좀 두려웠는데 또 나타났습니다. 자, 어저께 강했던 섹터들은 또 오늘 조금 주춤하죠. 뭐 물론 상황을 이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어저께 재건 분야로 해서 올랐던 건설주들이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별로예요. 아마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이슈 때문에 어제 기대감이 너무 컸구나 이제 이런 거고, 또 알루미늄 주식 올라가고, 뭐 또 유가는 사실 큰 변동은 없는데 또 뭐 저런 풍력주라든가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지금 강세군이 이제 어제 약했던 거 뭐 재생이나 방산 뭐 이런 거 이제 쓴 거고, 지금 약세는 뭐 건설주들 대형주들 어제 뭐 30%막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이런 것들 조금 약해요.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약하죠. 간밤에 잘 아시듯이 지금 이거 조절을 안 해놨었네. 자, 오늘 제가 주제는 이렇게 휴전합이 불구하고 호르무즈가 봉쇄됐다. 그게 이제 아침 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폭등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미국 시장이 오른 것까지는 진짜 어제 아침에 우리가 그거죠. 어제 미국장 끝날 때쯤 이제 4시 반 정도쯤에 이제 뭐 파키스탄에 제안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신락 같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미국 시장이 한 보합 정도까지 급피치를 올리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한 2시간쯤 지나가지고 7시 반쯤에 이제 그 3개국이 전부 그런 거에 이제 동의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이제 NXT에서 난리가 났고 본장에서 더 올랐고 400까지도 올랐고 뭐 이런 장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 장이 어제 선물이 한 2.5에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가지고 올랐거든요. 어제 우리 시장이. 그만큼 올랐어요. 미국 시장이 딱 그만큼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에 5시에 확인하셨겠지만, 2.8% 정도씩 올랐거든요. 뭐, 환율은 어제 급락해가지고, 1480원. 뭐, 기름값은 무려 20불이나 내려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나 올랐단 말이에요. 6%. 개별 종목이 오른 것도 아니고 지수가 6% 올랐어. 엔비디아는 조금 덜 올랐고 2%. 마이크로는 그래도 어제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고 나도 올라야지 이러고서 7% 올랐습니다. 뭐 금리는 조금 내렸고 우리나라 양원 선물은 1.2%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뭐 그거대로면 오늘 플러스 한 6, 70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1% 후반 정도 마이너스예요. 물론 이제 요렇게 끝나고 딱 아무 소식도 없었으면
예, 시장이 한 5, 60 이렇게 올라서 출발했겠죠. 5,900을 살짝 넘으면서 출발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슈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 알면서도 또 긴장 모드죠. 괜히. 이거 휴전합이 또 깨지는 거 아니야? 휴전은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예. 여러분, 그 휴전 협상 벌이는 게 이론적으로 합의된 게 10날부터 23일까지예요. 휴전이. 예. 너무 오늘까지는 사실 휴전도 아니고요. 알고 보면 뭐 공격해도 솔직히 그만이야. 휴전 날짜가 10날부터 23일까지인데 사람들이 뭐 당장 우리 그 6.25 때도 생각해 보면 되는데 6.25 때 뭐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7월 27일 날 휴전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약 2주인가 3주 앞두고 그런 합의가 된 다음에 서로 공방이 훨씬 더 심해졌던 거를 아셔야 돼요. 물론 지금 뭐 땅 따먹기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뭐 하나라도 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억지 춘향 아닙니까? 계속 전쟁하고 싶은데 2주 동안이나 못하게 생겼으니까 종이 쑤셔가지고 뭐 이란은 어떻게든 공격을 안 하지만 레바논에 있는 뭐 헤즈볼라라든가 예, 이런 애들은 또 때리고 막 서로 공방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거의 이제 형제 단체인데 공격을 받으니까 이게 휴전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다시 재봉쇄했고 막 지나가려던 유조선 다시 억지로 로켓 쏜다 이래가지고 방송해가지고 다시 되돌리고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에 지나간 배가 몇 개 있긴 있다고 하던데 야 또 막혔어. 네. 근데 뭐 제가 봐서는 오늘과 또 내일 사이에 또 분위기가 달라질 이슈입니다. 네. 휴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휴전 날짜는 내일부터예요. 네. 내일부터 23일까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백악관에서 발표했듯이 파키스탄에서 일단 벤스 부통령이 가는 것 같던데 만나는 일정이 11일부터라고요. 그 일정이 아예 파기가 됐으면은 뭐 정말 나가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저의 이게 고급스러운 이미지에서 나가리라뇨. 예. 나가리라는 말이 좀 뭐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파토다 이러면 나은가요? 예. 파토라는 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봐선 뭐 휴전이 깨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어제 제가 공방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쉽게 합의될 내용들이 아니다. 서로 양측이 주장하는 게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2주 중에 앞에 1주 동안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자기네들 거 위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오른 거는 뭐 어제 파티가 나온 거 맞죠? 일단은 문명이 사라질 뻔하다가 멈췄고 2주간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환호하는 장은 맞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저께부로 99.9% 주식으로 질렀다가 어제 한 6대4 정도로 현금을 한 40% 만들었어요. 어저께 초반부터 해서 급등할 때 조금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대4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교롭게 4월 1일날 우리가 4월 첫 장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날은 제가 그냥 버티기 전략으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트럼프의 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뭐 굳이 나쁜 얘기 하겠나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조금 아침에 한 6, 70 오르다가 트럼프 연설하고 나서부터 300포인트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서 어저께 분위기는 뭐 훨씬 좋았지만 저 내일은 또 모른다. 하루 지나면 또 다른 얘기 얼마나 버전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우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오늘 어저께 장중에 한 40% 가까이 현금으로 만들고 일단 넘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초반 분위기를 보면 물론 뭐 어제 여진이 있죠. 예, 어제 올라가던 섹터들이 다시 강세를 띠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아침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재봉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뭐 실제 환율이나 유가가 뭐 세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뭐 유가라고 해봤자 뭐 95불에서 96불 정도 된 거 정도지 많이 뭐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막 긴장 타진 않는데 뭐 그 삼성자 하이닉스는 어제 외국인도 모처럼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왜 이어가지 못하고 2% 가까이 빠지고 있나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뭔가 이제 어제 기세를 오늘 그냥 무조건 이어간다라고 봤는데 지금 하루하루 그 시장의 변수라든가 뭐 어떤 분위기 자체가 이제 맨날 싸해졌다가 또 녹았다가 또 얼었다가 예,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렇겠죠. 뭐 한수원이라는 데가 상장돼 있지는 않으니 한국전력이 원전주 뭐 원전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전력회사로 봐야죠. 뭐 한전 자체가 원전이라고 딱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그 관계사 밑에 원전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예. 뭐 한전이 그렇다고 원전주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죠. 전력주죠, 전력주. 한국전력이 누가 원전주라고 딱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원전 포함해서 뭐 태양광, 풍력, 석유, 석탄 모든 걸 떼가지고 만든 전력을 어떻게 배분하는 거에 중심에 있는 회사지. 예. 한전이 원전주라고만 딱 구분이 돼 있진 않죠. 예. 그거는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예. 자, 어쨌든 어저께 뭐 이제 재검 분위기가 막 또 이제 진짜 뭐 예,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식으로 야, 뭐 무조건 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트가 저점이면 진짜 원전주는 아니네요. 예. 어제 원전주들 난리 났었는데 우리 기술 같은 거 막 좋았잖아요. 원전주면 그렇게 쳐져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네, 자 미국 시장은 어제 분위기 좋았고 미국 시장 분위기 좋으면 또 맨날 올라가는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뭐 분위기만 좋으면 올라가는 1등은 실리콘 포토닉스 광통신 관련주. 어제도 뭐 상한가 종목 많이 나왔는데 아마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삼성자 하이닉스로 인해서 기대보다는 좀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네, 실리콘 포토닉스 쪽은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 한 30개 정도쯤 종목이 있는데 하루에 한 서너 개씩은 상한가 종목이 나오는데 요게 요상하게 조금씩 핀트가 바뀌면서 상한가 종목이 아주 묘하게 예, 순환매를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저께 여러분들 제가 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는 드려서 물론 뭐 꼼수를 부렸죠. 제 공방으로 좀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지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제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우리 전통의 오늘장 모사지 예, 오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예,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얘기를 하셔서 어제 제가 야간에 와가지고 방송 조금 보니까 예 어제 해주신 대표님께서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던데 놀랬어요 솔직히. 예, 와서 많이 좀 들어주실 줄 알았더니 예, 지금 아침에는 또 다시 어저께 오셨던 숫자에 제가 원래 하던 진행 숫자 정도 채워주고 계세요. 물론 그저께 이제 예, 보니까 뭐 1000분도 넘게 오셨는데 하루 또 자리 비었다고 지금 한 600분 정도 오셔갖고 예, 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자, 네. 큰일 났어요. 네. 저는 지금 예, 계속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만 너무 지금 예, 힘들어갖고
어떻게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 생기면 빨리 자리를 넘겨줘야겠다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 없을 때 이렇게 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면은 제가 이거 미안해서라도 쉽게 못 물러나는데 큰일 났습니다.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오늘 광통신주 뭐 셀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플러스인데, 어제 시간에서 강했던 것들이 보니까 로봇주예요. 어제 시간에서 의외로 강했던 게 로봇주거든요. 아침에 지금 현대 무벡스 같은 것도 센데 로봇 강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아니면 뭐 시장이 조금 눌리면 조금 덜 세게 출발하겠지만, 현대 무벡스라든가 사면이라든가 어제 SBB테크라든가 또 로봇 ETF에 편입됐다는 이슈에서 강했던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초반 분위기 조금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건설주 같은 거 물론 이제 어제 셌고 오늘은 뭐 일부 한 3% 4% 정도 마이너스인데, 협상은 어쨌든 판이 깨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한마디로 이제 내일 협상 시작 시점, 어떻게 보면 11일 날 만나기 전까지 약간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이제 삿바 싸움 하는 거죠. 지금 이란이 뭐 휴전을 깨고 그냥 어떻게 독자적으로 계속 또 공격할 거야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바레인 쪽에 그 호르무즈래 그 무장단체 쪽을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제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공격을 안 한다 그러더니 왜 했냐라고 이제 이유를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뭐 트럼프는 그랬죠. 헤즈볼라 거는 이제 개별이다. 이번 휴전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좀, 핀트가 있습니다만, 핀트가 좀 어긋나는 게 있지만, 저는 뭐 완전히 빠그라질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아침에 센 것들, 어제도 사실 말씀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어제 세게 출발하는데 살 게 뭐 있어? 그냥 그저께까지 잘 산 게 있으시면, 용기 내서 뭔가 산 게 있으면 어제는 잘 파는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많이 올랐던 것들이 오늘 좀 분위기가 싸해졌다 이래가지고 약하게 만약 모양들이 나오면 그런 애들도 줍줍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제가 봐서는 다시 봉쇄는 풀릴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갈 봉쇄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오히려 뭐 많이 오르는 장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했다고 보면, 어제 또 특이했던 것들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1조 넘게 외국인 사자가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한 5천억 가까이 사자가 들어왔는데, 그 흐름이 그럼 오늘은 마이너스 나고 있으니까 또 외국인들이 팔아요? 4월부터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성격이 바뀌었죠. 어저께 그 외부 유튜브 가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그 WGBI라고 국채지수 편입 이후에 수급의 모습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뭐 국채 편입이니까 채권자금 편입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다른 나라들 예를 보면 주식도 들어옵니다. 주식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팔아대는 수급도 있겠죠. 근데 채권 쪽만 아니라 주식도 들어온다. 그래서 새로운 바구니를 채우려고 하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그 바구니가 넘쳐나가지고 리밸런싱 차원에서 파는 애들도 여전히 있겠지만, WGBI 편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이 또 있는 거고, 그런 애들이 보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매력적이죠. 57조나 벌어서 올해 300조, 내년에 480조를 버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회사 축에 속하는 이 기업이 엔비디아의 19%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엔비디아의 한 80%급 이상 버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괴리를 좀 채우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도 생기고 있다. 이게 4월부터는 이 GBI 편입과 함께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또 새로운 뉴머니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뭐 어제 급등에 따른
하이닉스가 어제 뭐 13% 이렇게 올랐으니까 2%쯤 내린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실 것도 아니고, 이따가 보면 뭐 오늘 꼭 아니더라도 전 다시 이제 반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을 안 한 거를 그저께 안내를 했는데 왜 멘붕이 오지? 예. 그저께 방송을 잘 안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네. 예. 어제 회원 가입했는데 아침 방송 8시 반부터 10시까지 여기서 유튜브 한 지는 지금 거의 석 달째 됐거든요. 예. 10시 끝나고 바로 한 10시 10여 분쯤에 회원 방송은 따로 엽니다. 예. 아침에는 요 8시 반에서, 그래서 제가 괴롭다는 거예요. 예. 4월 말쯤에 개편이 있으면 우리 회원님들 우선이니까 시간대를 바꾸던지 아니면 아예 빠지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판국이에요. 저도 이 황금 시간대 지금 맨날 공개 방송하는 식으로 이러고 있는 거 사실 마땅치는 않거든요. 뭐 이 방송 즐겨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다행히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게 사실은 지금은 부담 그 자체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나, 지금 이런 상황이죠, 솔직히. 미치겠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매매할 거리들은 제가 매매하는 것들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 자체는 제가 매매하는 게 일단은 다니까요. 매매하는 거대로만 좀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시장 분위기는 뭐 조금이죠. 뭐 지금 코스닥은 3,000당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제 분위기가 좋아요. 자, 3,000당이 오늘 모처럼 10%대 상승이에요. 어제 뭐 대만 쪽의 특허가 대만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급반전을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게 이제 3,000당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죠. 지금 3,000당 때문에 지금 오늘 뉴스 중에 가장 좀 가슴 아픈 뉴스가 뭐냐면은, 이거 3,000당 때문에 최근에 나온 액티브 ETF 수익률이 개차반이 났다는 거. 이거 다 3,000당이 거의 한 7, 80% 영향이 있다는 거죠. 얘가 그 피치를 올려서 뭐 일주일 전까지 막 110만 원대 나오던 애가 지금 오늘 올랐지만 반 가격 아니에요. 55만 원. 이렇게까지 내려가니까 이쪽으로 편입이 들어갔던 애들이 전부 다 수익률들이 안 좋고, 이게 환매가 일어나고 팔고 나가면 뭐 3,000장 제약만 팔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장 제약만 팔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뭐 지금 바이오 섹터 ETF들은 더 수익률이 안 좋은 게, 같이 있는 애들 같이 팔아서 환매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좋을 리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들이 같이 그냥, 그러니까 개별 이슈인데도 바이오가 같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공교롭게 3,000당이 어쨌든 좀 반등을 하고 있으니 오늘 같은 날은 바이오가 좀 셀 확률이 높죠. 바이오가 일단 분위기를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일단 3,000당이 세져야, 이게 뭐 약간 좀 볼모를 잡고 있는 셈이긴 한데, 오늘은 분위기가 좋아져야 이제 바이오에 대한 매도가 좀 멈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이제 같이 급락했던 종목들, 특히나 AACR 같은데 이제 나가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기업들의 이제 강세가 오늘은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그런 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무진장 빠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어제 워낙 올랐잖아요. 400 가까이 올랐으니까 오늘 뭐 20포인트 지금 마이너스 예상 나오는데, 저게 뭐 엄청난 대수는 아니죠, 그죠? 그냥 조금 주춤하는 거네. 뭐죠? 이란이 목리를 또 부려서 그냥 잠깐 주춤한다. 크게 귀담지 말자.
이런 거 정도로 봐야죠. 예. 네. 자, 지금 지수는 뭐 2, 30 내린다고 하지만 어제 올랐던 거 생각해보면 오늘 뭐 포르무즈 봉쇄 가지고 어우 살 떨려 이렇게 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봐선 애교 정도다, 애교. 예. 노이즈는 있습니다.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쌍방간의 의견이 쉽게 모아질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이란에 10개안 종전안이 있는데 이 중에 미국에서 오냐오냐 해줘서 받을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골 때리죠. 어저께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란 쪽에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호르무즈 통행료 받는 거를 같이 사업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게 참 저 양반이 저러려고 이거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 1년이면 150조가 나오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거 미국하고 뭐 이란하고 오만하고 나눠 먹자 이런 거 아니에요, 결론이. 예. 진짜 예. 화딱지 나는 그런 일입니다. 예. 자, 지금 670분까지 오신 것 같은데 예, 감사드리고요. 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인데 뭐 시장은 조금 주춤하면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침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문자 보냈던 거대로 조금 약하게 출발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담아보도록 합니다. 예. 자, 방금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문자 나갔는데 제가 원래 아침에 그 바이오주 사겠다고 꿈꿨던 거는 생각보다 너무 높게 출발한다. 예. 예, 어저께 그래도 비중을 늘려놨다가 조금 줄였는데 예, 오늘 이제 3천장이 올라가니까 바이오 섹터가 그동안 같이 동반급락을 했던 그 종목들이 오늘 나름대로 강하게 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좋네요. 일단은 한 5%급 상승으로 일단 출발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 좋은 것 같고 제 주력 종목 두 가지는 오늘 아침에 좀 크게 튀지 않을 때 조금 잡아보자 이런 취지로 매수 주문 2건 넣어봤습니다. 주문 나간 거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 뭐 별로 그렇게 미끄러지는 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일단 매수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관점은 그거죠. 아침에 그러면 외국인이 오늘 지수 마이너스 나니까 파는 거냐, 예, 이런 거를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 체크를 해보고. 예. 좋다. 네. 예, 지수가 확 밀리네요. 그죠? 예. 아주 좋은 가격에는 못 샀지만 어쨌든 좀 샀습니다. 네. 자, 지수가 50포인트까지 조금 기대 이상으로 밀린다 이런 건 있는데 뭐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우리 뭐 700도 보고 500도 마이너스 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버전 보셨는데 그렇게 또 막 너무 놀라시지 말고요. 네.
자, 대우건설 어제 상치고 오늘 6% 밀렸다. 그래도 훨씬 남는 장사 아닙니까? 예. 엄청 남는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자, 근데 지금 아침에 분위기 보니까 초반에 뭐 외국인이 많이 팔진 않는데 기관이 어제 사실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침에는 좀 팔자로 시작했고, 이게 뭐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금융투자 뭐 지수 가지고 플레이하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개인들, 매수 매도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기관 전체 동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예. 자, 일단은 뭐 초반에 뭐 2분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그 뭐 수량 자체는 일단 초반 뭐 던짐 수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네. 뭐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네, 오늘도 뭐 광통신 쪽에서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죠. 지금 광전자 18%에 어제 이제 유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대체에너지 쪽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예, 오늘 조금 이제 뭐 유가가 그렇다고 또 급등해서 뭐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쪽에서 분위기는, 약간 좋은 편이고, 어저께 급등했던 것들은 일단 좀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는 상황이다. 예. 그쵸? 예. 이거 삼성 E&A는 다른 건설주 좀 약한 거에도 불구하고 또 신고가. 이 상황에서 아주 돋보입니다, 진짜. 머큐리 어제 상친 거, 또 코이버 어제 상친 애들은 뭐 오늘도. 자, 지금 4분 지났는데요. 전체 시장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굉장히 절제되고 있다. 적어도 뭐 기관이 개인들의 그 어떤 ETF 매매를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정도는 있습니다만, 뭐 그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은 현재 뭐 많은 매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165로 늘긴 했는데요. 뭐 원래 빠지는 날 팔고 올라가는 날 사는 좀 희한한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뭐 오늘 그렇게 많이 팔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 그러니까 어제도 열심히 산 애들은 오늘 왜 파냐? 이런 관점인데, 일단 좀 보죠, 상황을. 또 이제 그 호르무즈에 막혔다 그러니까 흥하해용 같은 거 12% 올라가고 있고, 엄청 셉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거 RF 모터리얼스가 6% 정도 유상 발표했는데 어제 시간에서는 한 5% 빠졌는데 지금 5% 올라가죠. 어제 관계사였던 그 루멘텀이 어제 10% 이상 미국에서 또 올라가면서, 솔직히 이거 뭐 6% 정도의 유상은 애교죠, 애교. 거기다 또 대부분 시설 투자 쪽이라서 뭐 하나솔루션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고,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싸게 출발하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아침에 약하게 출발할 때 사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웬일이야 이러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무백스도 강하긴 한데 아침
NXT 탄력보다는 조금 죽었고요. 삼성전자도 2% 정도 마이너스에서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뭐 심각한 수준으로 다시 몰려 나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일단 좀 견디실만 하다라고 생각 들고 좀 있어 보자. 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일부 그러니까 미국이 세게 오른 거 감안하면 우리 왜 더 안 센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의 선물 가격 3%쯤 올랐다 이걸 이미 반영을 한 시장이라서 예.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훨씬 좋았어야 뭐 조금 올라갈까 이런 거지. 초반의 분위기는 뭐 어제 급등에 따른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 아침에 소화하면서 조금 원래 강세장이 그렇잖아요. 전날 세게 오르고 예. 그날 전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약간 주춤되잖아요, 보통. 그런 다음에 한 1시간 지나서 예. 다시 좀 자신감을 찾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시장도 저는 그런 분위기로 좀 보고 있는데 아침에 매물 좀 맞고 있다 이런 정도. 근데 이제 글쎄 또 어저께 뭐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6조 정도 개인들이 파셨는데 자 오늘 뭐 또 소박하게 마이너스야? 땡큐 담고 계세요 좀씩. 대우건설도 뭐 삼성 E&A가 좀 세니까 그런가요? 좀 낙폭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한 3%, 4% 이러던 게 1% 정도로 좀 줄어들었다. 예. 상황이고요. 예. 지수는 뭐 겉으로 보면 조금씩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밀려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협상은 2주 동안 하죠. 근데 뭐 그 중간에 완전히 조용히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판은 안 깨진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도 이제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맞다. 예. 그냥 협상을 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저것들 뭐 대충 합의하지 그러는데 서로 내놓는 제시안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내놨는데 누가 중재를 해서 어떻게 윈윈의 모델을 만드느냐,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깨지고 누군가는 이기는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약간 한 발짝씩 뭐 양보해가지고 뭐 최선의 모델이 나오느냐, 그런 차원의 상황들이겠죠. 앞으로 2주 사이에 아마 대면 협상을 이제 처음으로 가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처음에 뭔가 일주일 정도는 뭐 서로 그냥 자기네들 말이 맞다면서 세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야 주도권을 잡죠. 서로 어저께도 반응이 뭡니까? 어제 서로 이겼다 그랬거든요. 예. 서로 이겼대.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휴전합의한 다음에 반응들이 자기네가 이겼대요. 이게 뭐가 이기고 뭐가 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예. 저도 뭐가 이기고 뭐가 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겼다고 하니 자기네들 말이 옳다고 협상장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이겼다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겠죠. 예. 처음엔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근데 뭐 끝판에 가서는 이제 또 뭔가 시간에 쫓기니까 어이쿠야. 네, 광전자랑 뭐 이너인스트루먼트는 어젠가 거래 정지였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풀리자마자 상을 갔고요. 하여튼 뭐 이쪽에 마이너스 종목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꽤 여러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방산주 쪽은 퍼스텍이 20%나 올랐네요. 예. 머큐리도 11% 올랐고, 다 그 같은 섹터 안에서도 여러
군상들이 좀 이렇게 약간 부분적으로 그룹화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외국인 많이 안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400억 매도 나오다가 또 250억으로 줄었거든요. 예. 원래 강세 분위기는 초반에는 전일 강세에 따른 예, 분위기가 약간 매물로 좀 나오면서 약세를 띠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와, 오늘 리포트 되게 많이 잘 나온 APR 14%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겠다.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와, 이거 대단하게 예, 붙네요. 오늘 강하게 붙었고 오늘 리포트가 후반에 좀 나온 애들 중에 S2W 너무 싸서 미치겠다 뭐 이러더니 예, 한 8%에서 10%까지 올라가는 예, 그런 모양새 나오고 있고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현대차는 살짝 플러스 나오다가 지금 지수가 한 60포인트대까지 밀리니까 예, 조금 동반 약간 약세입니다. 예. 아이 저거 아까 예, 잡는다고 잡았는데 뭐 많이는 안 예, 평소 수준대로만 채워놨더니 좀 아쉽네. 그냥 왕창 잡았을걸. 예. 네, 지금 아침에 한 40% 정도 현금이 있다가 예, 한 반 정도는 지금 쐈고요. 예. 쏜 것들은 뭐 그럭저럭입니다. 예, 어떤 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건 정체돼 있고 어떤 건 살짝 빠졌기도 하고 1승 1무 1패네요. 지금 세 종목을 건드려 봤는데 예, 올라가는 애도 있고 약간 처진 애도 있고 그냥 그 수준인 애도 있고 예. 쎄깔리는데요. 약간 예. 자 지수가 글쎄요 한 70까지 마이너스 나다가 외국인들이 아까 400억까지 순간적으로 찍는 거 봤는데 그러고 나서 200억대로 이제 줄다 보니까 예 그리고 개인 매수가 뭐 엄청 줄었죠. 지금 코스닥은 1000억 정도 매수가 나오는데 개인들이 지금 뭐 코스피는 아침에 잠깐 사는 것 같다가 다시 보합 정도로 일단 개인들 수급이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 지수 낙폭이 조금 만회되고 있습니다. 예. 대우건설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네요. 어제 이제 대우건설이 뭐 상을 좀 일찍 가는 종목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대우가 이제 플러스가 나냐 아니냐가 또 이란의 어떤 재건 이슈 또 이란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이제 대변하는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플러스가 나면 판은 안 깨지는 건데 뭐 호르무즈역 금방 풀리겠지 이런 해석일 거고 저게 뭐 4, 5% 마이너스가 나면 한 2, 3일은 또 이란에서 목리를 부리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교차되는 해석들이 오늘 장중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이쿠 어느새 800분이나 오셔갖고 자리를 그득 메워주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바라보는 뷰는 그렇습니다. 어저께 급등에 따른 이제 이식 매물이 나올 만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끝내 보려고 뭔가 예, 대면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정도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완벽하게 2월 말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중에 5,900도 넘고 막 이러는데도 어차피 협상 기간 중에 우리가 뭐 먼저 질러서 무조건 협상이 성공할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고 6천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장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단하시지 말고
일일비 하지 말고 또 올라가면 어쨌든 5,900선 뭐 이렇게 붙으면 조금 현금 만들고 5,500선에 다가서게 되면 또 주식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봐선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더블 바닥을 쳤던 이중 바닥을 쳤던 5,100고 내외 그거는 사실 오버한 거예요. 빠진 게 너무 많이 빠진 거고 제가 봐선 5,500선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 이제 그 위상으로 올라온 것이고 제가 봐선 5,500에서 6,000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어쨌든 2월 말 기준이면 6,000은 뭐 2, 300이 가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아직 뭐 상황들이 다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미리 도달한다 이러기에는 조금 그럴 것이고 아이 모르죠. 이게 뭐 좀 이따 그 기회 또 열리면 사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오늘 시장이 비관적이진 않아요. 비관적이진 않다고 보고. LNF 같은 건 어제 안 가더니 오늘 가네요. 어제 리포트였는데 오히려 오늘이 더 분위기가 좀 참신하고 오늘 2차 전지가 테슬라는 좀 약세요. 왜냐면 JP모건에서 60% 빠질지도 모른다고 하도 경고를 해놔가지고 잘 안 가요. 뭐 재고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도로 보면은 그 뚱뚱이 엉덩이 퉁퉁한 그 녀석 많이 보이던데 미국에서는 안 팔리는 건지 왜 재고가 늘어난다고 비관적으로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뭐 어제는 주인공은 아니었는데 오늘 LG화학이 일단 뭐 실적은 그지같이 나왔죠. 근데도 플러스 3%고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도 있고 지금 에코프로 시리즈들은 그냥 보합 정도 흐름이고 바이오 계열이 조금은 올라가는데 그렇게 뭐 엄청 뛰어나게는 아니네요. 제 생각엔 무난하게 반응은 나오는 것 같은데도 자 일단 뭐 코스닥은 먼저 좀 보합까지 올라는 왔습니다. 몇 포인트 살짝 좀 마이너스 나다가 조금만 안정화가 되면 좋겠네요. 와 어제 상 들어왔던지 이루온 오늘 연상으로 광통신주들은 그거 하나하나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툭 튀고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툭 치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원래는 뭐 대한광통신도 여전히 좋지만 이 녀석이 오늘 뭐 주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뭐 머큐리가 올라가고 또 광전자 뭐 기가레이는 오늘 또 거래 정지됐어요. 한국 첨단 소재도 그러니까 이거 뒤를 이어가지고 뭐 CS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안들이 계속 있어. 뭐가 좀 지금 오이솔루션도 뭐 무진장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더 안 가거든요. 거래량도 좀 죽었고. 근데 요새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요새 끝내주고 뭐 이로운도 연상이고 광전자 이름 자체가 광이라 그런지 엄청 빛나고 있고 이런 또 약간 좀 원래 우리가 광 그러면 볼 법한 그런 종목들이 아닌 것 같은데도 굳이 자기네들이 광이라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플러스까지 났네요. 요거 저가사자 들어갔더니 안 사줬어요. 왜 안 사줬지? 나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까 26,000원까지 올라갔길래 뭐 1,200-300원 밀렸으면 들어가 봐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예, 반응이 좀 미진하네요. 예. 삼성 ENA는 그냥 제 갈 길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6%. 머큐리도 지금 상각이 일보 직전까지 또 튀어 올랐고, 하여튼 약간 좀 1세대 통신주, 뭐 이 통신 장비 이런 쪽에서 약간 좀 다른 쪽으로 분위기가 좀 이전되는 순환매가 되게 빠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외국인도 팔어. 700억이나. 야, 어제 지금 지수보다 훨씬 높을 때 열심히 들어온 외국인은 또 뭐고, 오늘 지수가 좀 미끄러진다면 또 파는 외국인은 또 뭐고, 외국인도 한둘이 아니겠죠. 뭐 우리 너무 놀래서 자빠지겠다 이럴 정도로 뭐 실적에 대해서 광번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경기 침체라든가 또 뭐 어떤 매크로 변수들의 좀 악화를 예상을 하고 뭐 지금이 디램 가격의 정점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파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의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거 어제 사실 좀 특이했던 거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한 3배 가까이 외국인 매수가 더 몰렸다는 거. 그게 되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삼성은 200만 주인가 사가지고 4,600억 샀던데 하이닉스를 무려 100만 주를 넘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한 5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100만 주면은 하이닉스 100만 주면 그게 1조죠. 어제 120만 주가 산 것 같던데 1조 2천억을 샀고 삼성전자는 4천억 정도 샀습니다. 제가 어제 야간 유튜브인가 어디 가갖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이닉스는 긁지 않은 복권이고 삼성전자는 일단 긁었다. 긁었더니 거의 준로또급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정도의 그 상승률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시총 자체가 전자보다 많이 싼 데 비해서 이제 몇 프로만큼을 채우느냐인데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원래 삼성전자에 대해서 35조 뭐 45조 이렇게 바라볼 때 삼성 하이닉스가 31조였거든요. 예상치가.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물론 제가 예상한다라는 게 무의미하지만 저는 한 40조는 나올 것 같은데 최소한. 삼성전자야 이제 그 램 말고 반도체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선전을 했죠. 가전 부분이나 폰 부분에서도 이제 선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57조 중에 한 50조는 디램 쪽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 반도체 낸드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50조랑 견주게 되면 하이닉스도 경쟁력이 분명히 있고 아마 30조 초반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40조 살짝 넘는 수준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이던데. 자, 지수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파는 건 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올라온다는 아니지만 낙폭을 줄이고는 있어요. 어떻게 됐든. 전쟁전 수준까지 올라오셨다고 하면 너무 기쁜 일인데, 저도 살짝 요 포인트에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제가 2월 말 기준으로, 2월 말,
기준으로 제 이제 가이드하는 계좌가 51.5였거든요. 예. 그랬다가 3월 말, 예. 진짜 저도 뭐 이 악물고 버텨가지고 52.8로 끝냈는데, 예. 오늘 현재 지금 70.8입니다. 예. 예. 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70%까지 일단 확보를 했는데요. 예. 그럼 뭐 전쟁 전 제 51% 감안해 보면 거의 한 20%를 오히려 한 달 사이에 올렸으니까 깨지지 않고 오른 것만 해도 다행이죠. 예. 제가 이걸로 요새 밥 먹고 삽니다. 예. 이거 가지고 이 숫자 가지고 저 3월에 안 깨졌어요. 이거 가지고 혹하셔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예. 뭐 이 방송에서 모시려고 애쓰는 건 아니고 안 깨졌다고 기뻐하시길래 저도 같이 좀 기쁜 마음을 전해봅니다. 예. 자, 어쨌든 지수가 살짝 뭐 이제 제가 아까 대우건설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대우건설 2% 플러스 났네. 예. 아까 4%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수가 거의 보합권 정도 이제 붙고 이러니까 조금 끼가 있는 애들은 올라오고 이래요. 뭐 ENA 같은 경우도 4, 5%였다가 7%까지 올라왔고 일단 대우건설이 어제 제일 빨리 상한가 들어갔던 대형 건설주잖아요. 예, 근데 그 녀석이 오늘 어쨌든 마이너스 4였다가 중심 잡고 플러스 3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GS건설 뭐 그 밑에 DLENC 뭐 밑에는 아니지만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애들 또 정신 좀 차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고 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이구 안 나온다 그러는데 계속 1,000억까지 늘었네 이것들이 1,000억씩 팔고 있어. 어제 들어온 애들은 쥐고 있나 봐요. 어저께 무진장 들어온 애들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길래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고 뭐 이제 파는 애들 사는 애들이 지금 뭐 뒤섞여 있는 거죠 이 안에. 근데 결론은 지금 역시 빠지는 날은 파는 쪽이 우세하다 이런 걸 보여주듯이 외국인들의 팔자가 일단 외국 쪽으로는 일단 잡히는데 어저께 우리가 370 올랐잖아요. 그죠? 오늘 뭐 20포인트 요 정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껌이주 뭐 이거지 사실. 너무 뭐 장 빠지니까 큰일 났어요.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 정도의 지금 상황 아니잖아요. 그냥 차분하게 좀 기다리고 있으면 또 올라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법한 그런 분위기 올시다. 아니 왜 안 사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시 호가 밀려서 들어올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주문 넣어볼게요. 지금은 안 사져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일단 좀 취소 주문이라는 것도 회원님들한테 나간다는 거 보여드릴 겸 일단 취소를 넣었습니다. 자 3월 달에 안 깨지고 잘 버티셨어야 이제 4월 달은 또 시장이 어쨌든 어제와 4월 1일 날 반등을 통해 가지고 이틀 동안 제법 반등 나오니까 우리가 6,300에서 5,050까지 깨졌잖아요. 그럼 한 1,200 깨졌는데 오늘 뭐 어제 잠깐 5,900 넘었으니까 1,200 깨졌다가 바닥에서 한 850 올라오는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시장은 어떻게 됐든 뭐 최고점 대비해서 이제 쭉 내려갔다가 그거의 3분의 2 정도쯤은 올라온 셈이죠. 그죠? 1200에 800이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잔고가 아무래도 지수가 최고치일 때 내가 제일 좋았어 라고 보면 2월 말 정도 시점이 가장 여러분들의 잔고가 높았을 확률이 높은데 그게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3월 달에 코스닥이 11%, 코스피가 19% 빠지면서 어렵게 됐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진 3월장이 됐는데 그거를 딛고 적어도 2월 말 수준을 버텼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4월 달 반등해서 또 버텼으니까 올라오는 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1억짜리 계좌로 버티다가 3월 달에 한 20%쯤 지수대로 까먹어서 8천이 됐으면 올라와도 지금 한 9,200, 3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억에서 거의 안 깨지고 버텼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한 6, 70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내려갈 때 어떻게든 잘 버티시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또 반등이 나올 때 쉽게 내 계좌가 올라가는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지수는 조금 요지부동인데 20포인트 마이너스에서 딴 건 몰라도 대우건설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보이네요. 4.6%. 근데 희한하게 또 2등주, 3등주 성격의 뭐 DL과 GS는 한 2%, 3%에서 그렇게 막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대우건설이 아마 한 두 자릿수는 돼야 플러스로 전환될 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제는 뭐 공통적으로 막 상한까지 가고 분위기 같이 좋았는데도 그 안에서 분명히 또 계급이 있어요. 그레이드가 있어서 1등으로 올라가서 먼저 가는 애 아니네 이런 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형주 상지건설은 왜 잘 가는 거야 저거? 어제도 셌는데 오늘도 20% 올랐네요. 약간 이렇게 좀 작은 건설주가 중동 쪽에 가서 큰 역할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제 오늘 꽤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9시 30분이 지나면서 900분이 좀 넘게 와 계신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를 하면서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어제는 모처럼 2조 샀는데 자 오늘은 또 시작하자마자 조금 안 파는 것 같더니 또 팔기 시작해가지고 양쪽으로 1,000억대 매도. 근데 다만 선물은 조금 사면서 이게 1,몇백 주 그러면 적은 것 같지만 이거 대금으로 보면 이게 현물 매도한 거에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현물 지금 1,500억 매도했잖아요. 근데 선물로 산 게 3,900억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양쪽이 좀 엇갈리는데 외국인들이 원래 선물 가지고 또 장난 비슷하게 많이 치는 분위기라서 선물 쪽에 무게를 두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물론 현재 살짝 이제 마이너스는 나고 있는데 이따 오후장 돼서는 좀 기대값이 있겠다. 아직 그 생각에는 특별히 달라진 뷰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이제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죠. 벌써 9시 35분인데 자 극적인 합의에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다시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쟁 바로 전에 있었던 그 핵협상 분위기로 다시 돌아간 거죠. 시간을 2주 벌었다. 10일부터 23일까지. 오늘은 사실은 협상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서로 때렸다 이런 거 가지고 또 화났다 이래가지고 봉쇄가 됐다 이러는데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일부터다. 협상의 시간은. 그리고 백악관에서 발표했듯이 11일 날 파키스탄에서 만난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토요일까지는 그냥 소강 상태죠. 서로 안 때리면 다행인 거고, 솔직히 때렸다고 이게 휴전 합의가 깨야 될 상황이냐? 어차피 휴전은 10일부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사실 뭐 다 입장들이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합의를 봤으니 뭐 어제와 오늘 사이에도 어떤 일도 안 나야 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는데, 자, 어떤 뭐 대우건설보다 어제 상 들어갔던 히림이 엄청 세네요. 17%. 뭐 저것도 이제 재건주, 뭐 설계 쪽 이렇게 해갖고 대표주로 좀 꼽히긴 하는데, 오늘 좋구나, 야. 예. 퍼스텍은 아까 20%에서 25%까지 상승력을 더 키우고 있고, 자, 뭐, 호르무즈업 해온 막히면은 맨날 또 요새 한 일주일 넘게 올라가는 저 알루미늄. 어제는 조금 주춤했는데, 그것도 또 알루미늄 내에서도 달랐어요. 오른 애도 있고 내린 애도 있었는데, 자, 오늘은 또 삼화알루미늄이 11%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저녁 버전으로 서로 이겼다고, 자기네가 다 이겼대. 뭐 저는 뭐 어떻게 판단 내리기는 어렵고요. 누가 이기고 졌다에 대해서 하여튼 서로 지금 이겼다. 누가 이긴 건가요? 미국은 이제 많이 때려서 파괴했으니까 이겼다. 이란은 버텼더니 휴전 합의도 오구에 하는 거 보니까 이겼다. 누군가는 이겼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아직 누가 완벽하게 이겼다 졌다가 정해졌다기보다는 휴전의 어떤 산물이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나오느냐가, 최종적으로 누가 조금 더 유리했다 이런 판단이 나오겠죠. 자,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특히 첫 주는 의견 대립의 노이즈가 자주시장에 노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너무 뻔한 상식 아닙니까? 처음에 누가 마음씨 좋게 우리 이 정도 양보할 테니까 너네도 좀 알아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고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그렇잖아요. 희한하다. 오늘 급등 버전을 생각했던 종목이 왜 또 마이너스가 날까요?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밤사이에도 관련되는 내용들을 읽어봤을 때는 참 너무 좋아서 환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진짜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또 거꾸로 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세. 마음대로 안 되네요, 진짜. 생각대로면 뭐 지금까지 올린 포인트도 물론 되게 반갑고 감사한 일인데, 항상 이제 그 전날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 다음 날은 조금 조심하자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노림수상으로 이건 아닌데 싶은 종목이 생각보다 좀 약세라 저도 조금 어안이 벙벙합니다. 근데 대우건설은 계속 올라가는데 히림도 올라가고, 이쪽 재건 쪽은 또 나름대로 올라가요. 히림이 23%까지, 방금 언급드릴 때가 17%였는데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우건설도 오늘 최고치 5.5%까지 상승세는 계속 좀 만드는데, 업종과 종목, 또 같은 업종 안에서도 또 흐름들이 뒤바뀌어 갖고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보면 현대건설은 안 올라가잖아요. 2.5%. 대우건설은 6% 올라가는데, 현대건설은 어제도 뭐 약간 좀 느린 보식이긴 했는데 오늘도 지금 빠르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2.5%에서 뭐 크게 지금 보합으로 붙는다든가 이런 모습은 없는데, 대우건설이 아마 제가 봐서는 한 10%까지 올라가야 우리도 좀 보합 이상 갖다 놓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어제 그 무거운 성격의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나름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좀 웬만한 자극 가지고서는 더 연속으로 막 두 자릿수 올리기는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보는데, 결국 뭐 시장이 삼성이 보합이 나오고 플러스로 전진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제 올랐던 섹터들은 약간 약밥 성격 되겠죠. 원전주도 오늘 비슷해요. 어제 우리 기술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은 뭐 6%나 빠지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 사이에 뭐 회사 밸류가 이상하게 된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뭐 반응은 이렇게 조금 미적지근하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좀 ABL이 아니라 APR 상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성장하는 대표주가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하게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주들이죠. 대부분 화장품주들이 그런 관점이고 대우건설은 그냥 뭐 히림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다른 건설주들은 이제 현대건설이 2.5에서 1.9로 약간 줄어들었네요. DL도 1%대로 좀 줄었고, 드디어 이제 대우건설이 7%까지 올라가니까 대형 건설주들 뭐 한 3-4% 빠졌던 애들이 이제 1% 정도쯤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소강 상태. 자, 계속 말씀드려서 말았는데, 자, 불확실성을 느끼는 만큼은 현금이 좀 있어야겠다. 뭐, 협상이 계속 노이즈가 있으면서 당분간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옥신각신이 나올 테니, 거기에 맞춰서 시장도 어느 날은 또 기분 좋게 좋았다가, 또 어느 날은 뭐 예상보다 또 분위기 안 좋네 이러면서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뭐 진짜 벼랑 끝. 이번에도 초토화 시킨다 80분 앞두고 뭐 합의가 됐다는 것처럼 제가 봐서는 뭐 분위기가 계속 좋게 올라갑니다. 이럴 때 오히려 의심하셔야 될 거고, 계속 으르렁대고 싸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합의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맞죠. 그러니까 너무 순탄하게 얘기가 잘 되고 있어 이러면은 그럼 도대체 왜 싸운 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어쨌든 기세 싸움이 대단할 거고, 뭐 원래 뭐 세계 정세상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건 뭐 안 될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웃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보면은 갑자기 저는 이번에 이거 2주 협상도 말 그대로 23일까지라고 하면은 22일 날까지도 뭐 진척도 없고 연장을 이걸 해 말어 뭐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잘 되면 진짜 다시 마지막 날 뭐 연장의 어떤 마지막을 앞두고 일주일만 더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버전이 나올지는 또 봐야겠는데 어쨌든 초반에 분위기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아마 인식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놀라지 않으셔야 되겠죠. 네. 자, 취소했다가 다시 넣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생각했던 가격 정도쯤인 것 같아서 거기에서 뭐 밀려도 크진 않다라는 전제하에 다시 또 넣었더니 호가가 또 그 사이를 또 방해를 하고 있네요. 뭐 심리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다시 뭐 확정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돼도 제 생각엔 지수가 다시 5,100을 깨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비슷하게 놀란 경험들이 3월 초부터 해서 한 서너 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놀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어제 아침만 해도 에휴 뭐 전쟁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뭐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아서 급등장으로 변화가 됐던 것인데, 앞으로의 협상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봐선 계속 으르렁대고 뭐 안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또 막판에 아주 그것도 뭐 마치 시한폭탄 터지기 몇 초 전에 단추 눌러서 끝나는 그런 뭐 첩보 드라마나 첩보 영화 같은 것처럼 이번에도 제 생각엔 온갖 애는 다 태우고 이게 도대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서 또 상황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원래 트럼프의 그 협상의 기술 보면 밖에서 제3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협상의 기술이더라고요. 제가 요새 의학된 그 기술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왜 저런식인가, 뭐 왜 저런식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국면에서 해왔던 방식을 이번에도 사실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는 거나 비슷한데 결국은 계속 헷갈리게 만든다. 이런 쪽이야 이렇게 확정을 짓게 생각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야, 어쨌든 뭐 지수가 밀리니까 또 알미늄주가 또 올라옵니다. 아까 사마도 올라왔고 어젠 밀렸었는데 남선 알미늄도 오늘 8% 지금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네요. 그 대신 우리 기술 6%에서 아까 8%로 지금 더 커졌고 창 에탄올도 올라오네. 미국은 그 에탄올을 15%까지 넣은 휘발유를 뭐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아랑곳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뭐 전쟁에 좀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면은 유가가 좀 많이 올랐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97불 됐네. 야, 1불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아, 개미털기는 무슨 개미털기? 개미들만 사고 앉았는데. 네. 어떤 개인이 팔고 있나요, 지금? 네. 아니, 개인이 사고 있는데, 오늘 미끄러지면 개인이 사죠. 예. 마이너스 났을 때 개인들이 파시는 거 보셨어요? 요새 개인들 절대 안 팔아요. 마이너스, 뭐, 심지어 이게 오늘 쭉 미끄러져서 마이너스 뭐, 한 1, 200 나더라도 개인들이 매도로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 주구장창 사죠. 어제 분위기 좋을 때 6전을 팔았는데, 그 개인들이 오늘 다시 사겠죠. 예. 그게 전략이라니까 자기 맘대로가. 그래서 밖에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 예. 그게 밖에서 봤을 땐 그냥 요리조리 내 맘대로 같은데 그것도 수십 번 당해보면 늘 이러는 사람이야 라는 게 전략으로 만들어진 걸 밖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용인 내지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 맘대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 맘대로 하니까 잘 끝난다, 뭐 더 안 끝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거. 네.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리송한 거죠. 예. 그걸 이제 지 맘대로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예.
네. 자, 좀 뭐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막 판다는 아니고 또 지수도 일방적으로 막 밀린다는 아닌데 어쨌든 뭐 어제 올랐던 것 대비해서는 살짝 조금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은 아니죠. 그 개인들도 뭐 이렇게 막 어중간해요. 지금 뭐 무진장 많이만 산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좀 어정쩡합니다. 지수가 아까 뭐 거의 보합까지 붙을 뻔했다가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개인들도 매수로 조금 돌면서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밀릴 때마다 개인들 매수는 조금 더 강화되는 분위기고요. 대우건설도 한 7%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한 3%로 좀 내려오고 아유 알루미늄 주식들 올라가는 거 사실 이제 전황이 조금 좀 불투명할 때 올라가는 애들이잖아요. 중동 쪽에서 그 알루미늄 관련된 소재가 좀 많이 유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막힌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이럴 때 이제 우리 알루미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알루미늄이 세다라는 건 이제 뭔가 좀 전황이 우리한테 뭐 바로바로 어떤 식으로 알려지지 않더라도 어떤 섹터가 특히 약하고 강한 거가 일단 저쪽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분위기가 조금은 긍정적이었다 아니면 또 막혀서 뭐 해결 기미가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근데 유독 지금 코스닥은 뭐 코스피는 개인들께서 뭐 적정하게 수위 조절하면서 뭐 들락달락 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진짜 그냥 우지끈하게 계속 그냥 3천억이나 샀는데 개인들이 아 글쎄요 오늘 많이 사셨는데 뭘 이렇게 또 개인들께서 많이 사셨지. 알테오젠도 살짝 마이너스고 일부 뭐 삼천장이 이제 오늘 반전하면서 바이오가 그래도 좀 플러스를 내는 것들이 살짝은 있거든요. 나머지 뭘 그렇게 많이 사셨나? 반도체 소부장 이쪽 사셨나? 어제 많이 올랐던 섹터이죠. 근데 뭐 어저께 상대로 갔던 NC에는 오늘도 반상한가긴 하지만 어제 특별히 셌던 일부 그러니까 GST 어제 좀 특별히 강했고 테스 이런 것들 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진이 있는 애들은 제법 좀 센 편인데 세다기보다는 그냥 뭐 구색 맞추기 정도. 근데 반도체 소부장들의 지금 개수로만 보면 거의 뭐 한 8할 정도 이상은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어이쿠야 58분 됐네요.
자, 뭐 이따 사실 뭐 어제도 급피치가 있었던 장에 대한 상황들이 나오는 것처럼 시장은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4월달 들어서는 그 WGBI 세계 채권지수 편입과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조 단위 정도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4월을 며칠째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일부는 팔고 있지만 지금 정도 속도라고 하면 뭐 조 단위까지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천억 정도 내외 매도가 나왔었고 어제는 또뭐 누적으로 보면 4월만 따지면 외국인들 오히려 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제 하루만 해도 많은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뭐 바로 상황들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시장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표현 쓰잖아요. 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올라간 게 370이고 내려가는 게 50이면 어제와 오늘 사이엔 어찌됐든 내 계좌는 남는 장사다. 근데 남는 장사의 종목이 아니다 이러면은 빨리 뭔가 수정을 하시고 고칠 필요가 있겠죠. 그러시는 게 좋겠고 어제 오늘 사이에 남는 장사를 하고 계시면 그냥 스테이. 뭐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아니 쟤네들 어떻게 할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뭐 무조건 파토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지금 다 던져야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안 팔고 갖고 있다고 하면. 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다 종목별, 네. 맞습니다. 이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지? 예.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렸네. 예. 제가 방금 부드럽게 얘기한 거랑 내용은 사실은, 비슷해요. 예.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저런 분은 보자마자 또 우리 관리자님께서 지워주시니까 의기양양하게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자, 네, 오늘 10시가 됐네요. 여러분과 또 헤어져야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죠. 오늘 뭐 무사하게 오후에 약간의 반전을 좀 하면서 마감이 되길 기대해 보고요. 너무 놀라시지만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안 느끼면 별로 안 빠질 장이에요. 야 근데 SK텔레콤이 10% 오른 건 뭐냐. 되게 특이하다. 네 어쨌든 너무 겁내시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